올겨울에 감기가 어떻게 감기가 아닌가. 기침이 끊어지질 않네요. 큰일입니다. 큰일. 오늘은 지장제일이고요. 법문이라기보다 제가 오늘은 그 2019년도에 정심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건지, 어렵게 말하면 정심사 2019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신도님들에게 잠깐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지냐 하면 저희 종무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굳이 말을 안 하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뭐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올해 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할 테니까 우리 신도님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보고 잘 하나 못하나 감시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하면 와서 그거 왜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합니까 주지스님 좀 따지기도 하고, 그거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말만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원래는 2019년이 벌써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가지고 한참 많이 지났는데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절집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정초 구정, 정초부터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그 해의 새로운 일들을 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올 한 해에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준비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올겨울은 참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참 포근하고 이 무등산이 눈이 많이 오기로 참 유명한 동네인데 올해는 지금까지 눈도 한 번도 안 슬고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올해는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누구냐 법당보살님이 그 광주 MBC 텔레비에도 나왔잖아요. 봤어요? 예, 그 무등산을 사랑하자 거기에도 나왔습니다. 마치 언뜻 보기에는 신도인 듯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 광주에 2019년을 시작하는 그 테이프를 우리 무등산 정심사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광주 MBC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무등산을 사랑하자라는 캠페인에 내용이 반 이상이 보면 정심사예요. 그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또한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정심사가 뭐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전임 주지셨던 영광스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불교연합회 그 회장직을 5년간 이제 하시면서 광주불교연합회를 확실하게 우리 광주 지역에서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딱 잡는데 아주 지대한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심사가
덕을 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광스님이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정심사의 어떤 대외적인 인지도도 높아지고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신도분들도 정심사를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제 활동이 주로 이제 외부 활동에 치중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내부를 다지는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이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내실을 다진다는 말은 정심사 신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신도 조직이 더 확대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우선 우리 정심사가 내실을 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거지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와바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우리 종무소 뒷방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아주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창고로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저도 정심사 출입을 10수년간 옛날부터 했지만 그 공간을 썼던 기억이 저는 거의 없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뭐 기초교리 강의도 하고 뭐 했다는 말은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정심사 신도들이 정심사에 와가지고 뭔가 좀 정심사에서 단 몇십 분이라도 더 있으면서 뭔가 신행활동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할 일 없이 그냥 있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뭔가 뭐 예불 보고 나서 공양하고 나면은 그냥 집에 휙 가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할 일 없이 오후 내내 보살님들 모여서 잡담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이야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뭐 등등, 아니면 교육도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무소 뒷방이라고 지금까지 그냥 불렸던 데를 치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보면 거기 나무 문이 열려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직 정리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종무소에서 부지런히 치우고, 또 지난주에 유마 그사림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같이 인력을 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 공간을 우리 신도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자면 비워놓고 보니까 야, 여기 이거 찻집에도 되겠다, 카페라도 차리면 돈 벌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돈도 없고 정심사에 카페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신도분들의 편하게 쉴 수 있고 신도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공간을 우리 정심사 신도회 쉼터, 가칭 쉼터로 해서 신도분들께서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소한 거지만 여기 후원 그 옆에 벽에 신도의 전용 게시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앞으로 신도에 관련된 행사나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곳에
공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심사 신도회의 중심은 각 뭐 합창단, 자양회, 정심회, 유마교사림회, 뭐 재무단 이런 신도회 모임들의 어떤 대표들로 구성된 사찰 운영위원회가 일상적인 정심사 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심사의 많은 대소사들이 그런 그 사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운영위원들이 나는 싫다 그러면은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최소한 매달 모여서 사찰의 대소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개선할 거는 더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정심사의 모든 것을 종무소와 신도회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나 가톨릭이나 이런 다른 종교 조직을 보면 지역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동별로 조직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교회 같은 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도 조직이 기반이 탄탄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분들이 법회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마음 내키면 와서 예불 보고 끝나고 나면 그냥 가고 신도분들의 자체적인 활동이 별로 없죠. 교회나 가톨릭 같은 데는 이런 기반 조직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신도회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조계사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기반 조직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500전에서 3년 동안 기도한 영각스님, 이 서울 그 조계사 포교 부국장으로 갔어요. 출세한 거죠. 그 뭐 광주 정심사에서 부전 보다가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조계사 포교 국장은 아니지만 부국장으로 출세했습니다. 영각스님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각 조계사 신도의 지역 조직들 다니면서 본문하고 상담하고 그거 하는 겁니다. 이제 기반 조직이 탄탄해지면 신도에서 모든 일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지역 조직 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뭐 조계사라든가 다른 데의 성공 사례들을 열심히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신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들이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새겨듣고 입력을 잘 해놨다가 안 하면은 종무소에 와서 따지십시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광주 지역 사찰에 참선반이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 무각사에서 하다가 끊어졌고, 그것도 전에는 원각사에서 하다가 끊어졌고, 정심사에서도 예전에 했었다고 말은 들었는데 저는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마침 우리 템플스테이 지도사이신 보명세님께서 참선 지도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번 3월 달부터 참선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한 2달 정도 참선 입문 과정에서 강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달 정도 하고, 그 강좌를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참선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제 입문 강좌는 아주 뭐 소정의 강좌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전반도 빠르면 2월 하순, 뭐 늦으면 3월부터 경전반도 새롭게 새롭게 시작할 생각입니다. 경전반도 역시 이제 저희 이 관음제일에 그 법문하시는 우리 덕인 스님이, 관음제일에 법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 우리 덕인 스님이 송강사 강사도 하시고, 해서 그 교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인 스님하고 며칠 동안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덕인 스님께서 제안을 하시기를 대승기신론으로 시작을 하자. 대승기신론은 사실 스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쉬운 경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대승기신론, 대승의 그 대승불교의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다. 다시 말해서 대승불교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있는 핵심이자 요체다. 대승기신론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다른 공부할 필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스님들도 강원 과정에서 3학년 때 대승기신론을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아주 빡시게 합니다, 스님들도. 지금까지 제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승기신론을 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도 조만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사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오늘 목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템플스테이관이 있어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문화사업단이 지정한 유일한 템플스테이입니다. 우리 정심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물론 일반인이나 다른 불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당연히 가지는 거고, 우리 정심사 신도들을 위해서 템플스테이 저 공간과 자원을 활용을 하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정심사 신도의 밤, 뭐 이런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자. 그래서 뭐 계절별로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저녁에 저기서 대웅전 앞마당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템플스테이 쪽에서 정심사 신도들끼리 모여서 좀 재밌게 놀고, 밤 늦게까지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나는 오랜만에 절에 왔으니 새벽 예불을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템플스테이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예불 참석하시고, 요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하고 우리 템플 그 실무자가 프로그램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우리 신도분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정심사가 이제 그 소식지가 그동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뜸했습니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이로 하면 제작비가 너무 비쌉니다. 매달 소식지를 발행을 하면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들어갑니다. 소식지가. 그러면은 8천만 원이 소식지에 들어가면 소식지가 8천만 원 이상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무슨 재주로 8천만 원을 벌어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종이로 하는 소식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안 하고 대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소식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소식지가 갈 겁니다. 공짜죠, 그거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저 종고서에 붙이는 그 정심사 카톡 친구 맺는 거 꼭 하십시오. 그거를 해야지 수시로 소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매달 소식지를 보내겠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니까 종이가 아니니까 본문한 것도 동영상으로 소식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저기서 찍고 있잖아요. 저 이제 우리 저 친구가 저거 이제 편집을 잘 해가지고 이거 며칠 안에 또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면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소식지로 볼 수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다양한 매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소식지가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존의 우리 신도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경전반하고 참선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심사 신도 친교의 방, 친목의 방 이런 거를 분기별로 하겠다. 그 다음에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발송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겠다. 매달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신도들이 아니고 새로운 신도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새 신도 안내 과정, 새로운 신도가 오면 쉽게 말하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붙으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학교 가면은 직원 연수하잖아요. 저기 어디 뭐 콘도 그런데 한 3박 4일 동안 콘도에 딱 집어넣어놓고 빡시게 막 연수시키잖아요. 이렇게 빡시게 신도 연수는 못 시키더라도 한 반나절 정도 예불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불은 예불은 왜 하는 것이고 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고 대웅전 왼쪽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심사에서 법회날은 언제 있는데 뭐 어떤 법회가 있고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신도분이 정심사에 오면 그 뭐 크게 어색한 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법회 참석하고 어떤 예불하고 하는 것들을 큰 어떤 어색함이나 힘든 거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문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매달 2번씩 해서 신도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요거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정심사 같은 경우는 유명세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신도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한두 달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그 중에 몇몇 정말 근기가 대단하신 양반들만 열심히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잘 버티면 이제 정심사 신도가 되는 거죠. 정심사 신도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여기는 다 정심사는 제가 할 말 아니지만 묵은 신도들이 많아요. 새 신도들이 오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종무서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새로운 신도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강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저라는 거 보여주고 실제로 뭐 체험, 이게 실제로 실습도 하고 또 이제 뭐 어디냐 지백로에서 그렇게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새신도 안내 과정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3월달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일 기도가 3월 16일 날 끝납니다. 그전에는 뭘 하고 싶어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맞벌이 이유도 다양합니다. 정년 퇴임하고 나서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하는 분들도 있고, 애가 대학을 들어가서 생활비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거 감당하려고 남편 직장이 번듯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본의 아니게 생업전선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하는 법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뭐 수요일쯤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언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야간 법회, 저녁에 하는 법회를 3월달부터 이것도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신도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기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성지순례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알아가게 되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요즘 우리 정심사 신도분들은 웬만한 절은 다 가봐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컨셉을 바꿔가지고 성지순례가 아니고 문화답사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대동을 해서 그 뭐 사찰이면 사찰에 그 사찰이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걸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문화답사 하는 그런 문화답사팀을 역시 3월달부터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불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 주변에 뭐 유교의 뭐 선비의 어떤 정원 아주 그 유명한 정원이 있다. 그럼 거기도 가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은 정원을 어떻게 꾸몄는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정원을 꾸미면서 그 안에 자기들이 담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우주관, 뭐 정신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컨셉을 선지순례가 아니고 문화답사로 바꿔가지고 매달 문화답사하는 그런 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심사의 장점 중에 하나는 템플스테이가 있다는 거. 물론 저거 짓느라고 우리가 빚도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 템플스테이를 그냥 이렇게 뭐 휴식 와서 쉬었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장점은 광주 시내에 있다는 게 우리 장점입니다. 송강사 템플스테이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야 돼요. 월정사 템플스테이 유명하지만 거기 가려면 진짜 휴가 내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심사 템플스테이는 그냥 한번 갔다 와볼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올해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정착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본의 아니게 많이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우리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